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주 2도, 횡성 영월 0도, 평창은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가운데요. 맑은 하늘 아래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당분간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 지역의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고요.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한 어린이 놀이축제가 원주에서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1월 1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이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의 아파트 분양 전망은 55.6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34.4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주산원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당분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화재가 모두 158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5명, 부상자는 7명이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10월 말까지 발생한 화목보일러와 난로 화재도 이미 40건을 넘겼다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현재 1차로인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진입차로를 올해 말까지 2차로로 확장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도로 확장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번 공사는 남원주 나들목의 차량 지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영월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 안전과 마을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영월군 의회 임영화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0월 제325회 영월군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빈집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네. 본회의 발언의 배경과 함께 현재 영월군의 빈집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소멸과 마을 공동체 붕괴의 신호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영월군의 빈집 현황 및 관리 실태, 지난 5년간 정비 실적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군정 질문으로 짚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영월군은 아직 빈집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도 없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소극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 영월군의 빈집은 전체 주택의 약 12%인
512호로 도내 18개 시군 중 6번째, 군 지역만 보면 홍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붕이 무너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잡목이 뒤덮인 채 방치된 집도 많고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네, 강원도에서 홍천에 이어서 영월군의 빈집 현황이 이제 두 번째로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뭐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빈집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일 텐데 마을에 이렇게 빈집이 하나둘 늘면 또 다른 빈집이 잇따라 생겨나는 현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구가 줄면 빈집이 생기는 건 뭐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이게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점입니다. 예. 한 마을에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경관이 나빠지면서 이웃 주민들까지도 이 동네는 사람이 안 사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빈집이 생겨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마을 생태계가 무너지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빈집 확산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통계에 따르면요. 특히 상동읍과 북면 지역의 빈집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빈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상동읍의 빈집률이 41%이거든요. 예. 그래서 5집 중 2집이 비어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상동읍과 보면은 과거 탄광 중심의 산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사라지고 동시에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집이 비게 된 대표적인 폐광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통 접근성이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지인이나 귀촌인 유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사람이 줄면 집이 비고 또 빈집이 늘면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집이라는 건 사람 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거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 네네. 인구 감소 자체도 문제지만 마을에 빈집이 늘어나면 주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빈집은 이제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위생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해충과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주변 주택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레이트 지붕의 성면 노출, 화재나 붕괴 위험도 크고요. 무엇보다 마을 전체가 슬럼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관리가 안 되는 동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범죄나 불법 투기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생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빈집이 네. 뭐 노후 정도나 주변 환경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월군의 관리 현황은 어떤가요? 네, 빈집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해서 관리하는데요. 예. 보통 1등급은 개보수 활용이 가능한 집, 그리고 3등급은 철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영월군의 경우에 3등급 빈집이 전체 빈집수의 83%에 달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특히 이제 3등급의 경우는 특정 빈집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 가능한 1등급을 철거하거나 철거 대상인 3등급을 리모델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네, 기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기준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숫자가 클수록 이게 집의 상태가 심각한 거죠? 네네. 그런데 3등급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철거 대상인 건데 영월군에는 3등급이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거의 83%입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빈집 증가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행정에서도 자진 철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주거지나 농촌 유학생 숙소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 5년간 철거 127건,
활용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지역 전체 빈집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행정도 나름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 복잡한 절차가 있고요. 소유자 동의 없이는 철거나 활용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극적인 행정의 태도가 문제라고 보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거나 부서 간 협조가 부족해서 종합관리보다는 단편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문제를 알면서도 실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실태 파악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빈집이 몇 채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그걸 토대로 철거가 필요한 집과 리모델링 가능한 집을 구분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야 하고요. 행정이 혼자 하기보다는 주민, 마을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형 관리 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빈집수의 통계만 집계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좀 장기적으로 네네. 끼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자, 끝으로 영월군의 빈집 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낡은 집 몇 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기억과 공동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빈집들을 다시 희망의 공간,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주민이 모이고 마을이 다시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영월의 모든 마을에 다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행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빈집 문제는 주민의 안전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성과도 연결되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의회 임영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논다는 건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죠. 그런데 원주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기획한 축제인 어린이 놀이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놀이축제 기획 취지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어떤 배경에서 준비된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들의 시선에서 만든 아이들의 놀이축제, 어린이 놀이축제가 오는 15일 원주 아동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놀고 싶은지 아이들 스스로 답하고 또 꾸린 축제인데요. 어린이 놀이단 기획단인 9명의 아이들이 센터에서 직접 준비하며 또 한 활동들로 구성이 된 행사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서 이번 축제를 준비할 아이들을 모집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총 9회기 동안 골목놀이부터 보드게임, 종이비행기, 중마, 굴렁쇠 같이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직접 경험하고 또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 축제는 그 활동을 토대로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놀이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혁신도시 등에서 2회 정도 팝업 놀이 행사도 진행을 하면서 축제 준비를 더 촘촘히 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원주 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홍원표 사업기획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3년 차 되는 프로젝트고 놀이가 중요하다, 놀 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주체인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가 필요하냐, 너희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했던 적도 있고 그냥 우리가 놀았던 골목놀이를 한 적도 있고 비행기를 접어 날린 적도 있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놀 거냐 라는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고민하게 됐을 거고 5월달하고 10월달 두 회기는 저희가 기업도시의 샘마루 놀이터 가서 직접 아이들이 놀던 거를 너희도 같이 놀아볼래? 하고 팝업 놀이터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모집하는 거는 참여자들, 같이 놀 아이들을 모으고 있고요. 한 8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여태까지 9회기 동안 놀이던 아이들이 놀았던 것의 전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행사에 어떤 놀이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행사는 센터에 마련된 넓은 야외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센터에는 단풍과 은행이 예쁘게 물들어 있고 또 야외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방문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야외 신선한 공기를 느끼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지푸라기 태우기 체험과 또 굴렁쇠 굴리기, 밧줄놀이, 모래놀이, 비누방울처럼 또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부터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기 좋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환경에서 특별한 놀이기구 없이도 놀 수 있게 준비된 놀이들입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어린이 놀이단의 아이들은 이 놀이 과정이 아이들의 생활을 바꾸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의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원래는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이 이 놀이단 활동을 시작한 뒤로는 주말에 놀이단 친구들과 만나서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간다는 점입니다. 공원에서 신발 날리기를 하는 등 이전에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보내던 아이들의 시간이 스스로 선택한 건강한 놀이 시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번 행사를 마련한 취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핸드폰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균형을 스스로 느끼고 또 배우게 돕는 건데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놀이들이 아이들 간의 사회성 또 관계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주 아동센터 홍원표 사업기획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핸드폰을 하지 말자, 핸드폰을 하지 말고 밖에서 놀자,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이미 문화고 저희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핸드폰에만 매몰되지 말고 핸드폰 외에 또 활동,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아이들끼리의 놀이,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고 하려고 했던 게 저희 목적이었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처음 오시는 저희 만약에 축제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면 아이들이 이렇게도 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머님들도 좀 느끼고 아이들이 밖에 가서 논다 그랬을 때 또 믿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고 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좀 초석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놀이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에 감사하고요. 신청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의 즐거움을 스스로 느끼면서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이번 놀이축제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번 어린이 놀이축제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중심이 된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아동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어린이 놀이축제 오는 15일 토요일에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현장에 함께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놀 수 있구나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횡성군 청년 창업지원센터에서 2025 창업 경진대회를 연다고요? 네, 횡성군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지역 내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창업 경진대회를 여는데요. 오는 11월 19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0팀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창업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본선 진출팀 7팀을 가립니다. 본선에서는 발표 능력과 자료 구성력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11월 28일 오후 2시 열리는 본선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선정 시상을 합니다. 수상팀에는 1등은 70만 원, 2등은 50만 원, 3등은 30만 원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1명에서 3명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19일 수요일까지 횡성군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 횡성군 예비 창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텐데 이번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창업 아이템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역 차원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직접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보다 실질적인 창업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창업을 꿈꾸는 횡성군 청년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 횡성군이 곧 다가올 겨울철 도로 안전 대비에 나선다는 소식이네요. 네, 횡성군이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21일간 본격적인 제설 비상체계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기간을 도로 제설 대책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군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마을 안길 및 버스 노선 등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설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네,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강설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계별 제재 계획에 따라 초기 강설 시 신속히 임차 장비를 투입하고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폭설로 인한 도로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6일 제설 작업 참여자 사전 교육을 완료했으며 원활한 제설을 위해 소금 및 친환경 제설제 5,000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설 덤프 19대, 제설 트럭 10대, 살수차 2대, 굴삭기 1대, 제설 트랙터 442대 등 총 474대의 장비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갯마루 등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로에서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가동해 결빙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고 합니다. 예, 올겨울 철저한 대비로 사고 없는 횡성군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횡성사랑 상품권 관련 소식이네요. 네, 횡성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카드형 횡성사랑 상품권에 대해 2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은 횡성군이 국비 지원 발행분 판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선정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을 비롯해 5곳이 선정됐고요. 전국 단위로는 3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특별 할인에는 11월, 12월 두 달간 추가 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이후 연속적으로 시행돼 소비자들이 연말까지 꾸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사랑 카드 결제 시 20%의 인센티브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며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5월 10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문화공연 소식 짧게 들어봅니다. 어떤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애환이 담겨있는 판소리 공연입니다. 허정 선생님의 판소리 흥보가가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요. 두 번째 공연은 횡성군민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인데요. 11월 16일 일요일 7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